안녕하세요. 주의주의 마음극장 주의주입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온 세상이 화사한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아침 풍경, 아침 식사 풍경은 어떠세요? 저는 아침 식사할 때 FM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요즘 그 FM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막간에 공익 광고가 나오는데요. 요즘 공익 광고는 인사합시다입니다. 어, 제가 이 인사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보면서 그 뒷면에 있는 의미를 좀 추측을 해봤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사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인사하자라는 것을 장려하는 의미의 캠페인이 행해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인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던 사건들 또 분위기가 같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병동에서 일할 때 간호사들이 일찍 출근해요. 내가 일했던 병동에서는 7시 즈음에 이제 간호사들이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9시 즈음에서 이제 의사들이 출근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병동이나 아니면 간호사실에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병동에 들어오는 이제 의사들에게 먼저 이제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어쩌다가 이제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들어오는 의사에게 아침 인사를 못 건네는 경우에 먼저 인사를 하는 의사들을 제가 한번 손으로 꼽아보니까 이 5손가락이 너무 많이 남을 정도로 기껏해 한 2명이 저희가 인사를 안 했을 때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런 의사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 인사도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근무를 할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한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 없이 시작한 병동의 분위기는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조금 또 사사로운 부딪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이 병동에 인사 없이 지내는 병동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정신간호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우선은 호주, 뉴질랜드에 요즘 가면 이민자들도 많고 또 인구가 많아져서 붐비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갔던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멜번과 시드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은 특히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이 한적하다는 것이 저한테 충격이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걸어갈 때 맞은편에서 오던 그 호주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이, 헬로, 굿모닝, 굿이브닝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인사를 하고 인사 안 하면 미소라도 띄워주는 그 광경에 저는 깜짝깜짝 놀랐고 제가 처음에는 대응을 못하고 저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이, 헬로우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병동의 그 풍경이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 치료자 회의가 있거든요. 그 치료자 회의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그 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제가 그 국제학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2주 동안 병동을 비울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제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저보고 외국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의사는 제 기억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의사는 한 명도 인사를 안 했고 또 일면식도 없는 호주 사람들은 하이 헬로우 인사하는 광경이 대비가 되면서 내가 얼마나 살벌한 데서 일하고 있느냐를 깨달았고 이렇게 살벌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깨달았습니다. 호주에서도 그랬고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숙소 계단에서 저기
뉴스 호스텔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수영장이 미니 수영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영 팬티만 입은 그 뉴질랜드 남자가 계단에서 만나면요, 자기 이 옷차림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하이 헬로우 또 몇 번 만났는데도 여전히 인사를 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거기서의 충격은 컸고, 이 충격은 결국 2년 후에 제가 병원을 사직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사직의 씨앗이 될 정도로 중요할까요?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야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구의 신이라는 별명이죠, 김성근 감독님의 말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다는 뜻이고, 겸손이 없다는 것은 곧 오만하다는 뜻이다. 오만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선수들은 승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가 생략이 되면 왠지 기분이 꺼림직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중을,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목소리에 실려서 들려진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로 마음을 전합시다. 세상이 따뜻해질 겁니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사에 마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인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이고, 대인관계 기술의 가장 원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떠나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 병원에서 그 인사를 안 하던 것이 너무 가슴에 맺혀가지고 제가 학교로 오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했지만, 가장 제가 으뜸으로 삼은 결심이 바로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하겠다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런 나이가 제일 많은 교수가 수희 아저씨를 만나건, 아니면 청소 아줌마를 만나건, 또 학생들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교수라고 손꼽힐 정도로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한다고 그럼 제가 격이 깎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인사할수록 상대방들은 저에게 누구랄 할 것 없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이제 사정상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사이가, 저한테 이제 섭섭함을 가질 간호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저한테 섭섭함이 너무 컸는지 복도에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 동안 제가 인사해도 절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제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사한다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교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교수가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인사를 받지 않건 받건 나는 인사를 한다라는 원칙을 더욱더 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또 내 뇌가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인사를 한다라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더 따뜻하게 또 부드럽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특강을 이제 우리 인천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이제 특강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2시간 강의면은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또 이제 50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어쩐지 저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 것 같다. 이렇게 그 우리 학교 졸업생인 것 같다라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분 강의가 끝나고 10분 쉴 때 오지랖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개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학교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아니 그런데 왜 인사를 안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저를 모를 것 같아서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사는 알아볼 때만 한다라는 건 헌법에도 없고 성경책에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죠 인사를 받든 안 받든 인사를 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건 못 알아보건 아유 저 어디 졸업생입니다. 제가 몇 년도에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훨씬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몰라볼 것 같아서 인사를 하지 않고 계속 나한테서 그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듣는 내내 어디 마음 한구석은 편안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받건 받지 않건 또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건 알아보지 않건 인사를 하는 거라는 삶의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삶의 철학이 저의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간호는 아픈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부터 돌보는 것이다. 근데 돌보는 거의 가장 기본은 인사하는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누구랄 거 없이 안녕, 오늘은 뭐 옷차림이 바뀌었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구나 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인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할 때 이제 신규 간호사 채용 시험에 면접에 이제 실기 시험에 들어가서 채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20가지 항목 중에 제일 첫 번째 항목과 제일 마지막 항목이 뭐를 체크하는 항목인지 아세요? 바로 인사학입니다. 인사하기. 그러니까 중간에 좀 못했더라도 들어와서 인사 잘하고 나갈 때 인사 잘하면 그 점수는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끔 들어왔던 그 시험 실기 시험 보는 그 면접 중에서는 자기가 예상 문제가 안 나왔다고 너무 속상해서 그런지 마지막 인사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애석하게도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렇게 내가 있는 공간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타고서도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한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택시비를 깎아주는 기사님은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한 순간 제가 탄 택시 안의 분위기는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따뜻해진 분위기에서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할 리는 조금 없는 그런 믿으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도 서빙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음식도 맛있는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맛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 내가 먹는 그 테이블 분위기는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사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몸을 많이 쓰면 몸에 근육이 붙고 마음을 많이 쓰면 마음에 근육이 붙듯이 인사도 하루아침에 안 하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사에는 인사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이 인사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실기시험에 점수도 따게 되고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집에 가훈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하는 놈은 굶지 않는다가 우리 친정 가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훈을 정하게 된 거는 우리 막내인 남자 동생이 제안을 해서 가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남자 동생이야말로 우리 5남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사회에서도 제일 성과를 많이 냈던 동생이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실력보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사하는 놈은 굶지 않는다라는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건 어디를 가건 인사를 먼저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신 공간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시는 나날을 벚꽃과 함께 더 화사한 세상을 만드시는데 일조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